여러분 안녕하세요. 3, 4학년 7강입니다. 네, 오늘 이제 4단원에 대한 수업입니다. 지금 3학년 2학기 4단원인데요. 어, 1학기 분수에 비해서 이제 3학년 친구들이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단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이제 이런 건데요. 분수만큼은 얼마이고 분수만큼은 얼마일까요? 이게 1, 2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량에 대한 겁니다. 연속량. 연속량이라고 이산량.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9 개면 9 개, 뭐 8 개면 8 개 이렇게 자연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개수. 이산량이라는 건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개수를 센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들 안에서 분수만큼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분수만큼 얼마일까요? 2 에서는 뭐냐면 어 전체 연속량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인제 수에 대한 거죠, 여러분. 자, 이 연속량과 이산량을 크게 구분을 하자면 연속량이라고 하면 유리수범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뭐 이렇게 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체 수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분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수를 알아볼까요? 1, 2 인데 여기가 인제 우리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분수의 크기가 분모가 뭐 2분의 1 하고 2분의 2을 비교한다. 즉 분모가 같을 경우에 분수를 비교하는 것은 인제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이미 우리가 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안 돼요가 아니라 여기는 부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문제가 여기에서는 그걸 다루는 거예요. 4분의 1과 4분의 2는 둘 중에 누가 크냐 뭐 이런 거를 인제 비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크기가 같은 분수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 뒤에 이건 생각 수학 부분이거든요. 이 생각 수학인데 이 생각 수학의 주제가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해서 이산량에 대한 분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우리가 어떤 거를 분수로 표현해 볼까요? 이것입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딴 감 6 개를 똑같이 나누어 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자, "감을 이웃들과 나눠 먹을까?" "네. 감을 봉지에 똑같이 나눠 담을게요." 감을 똑같이 나누어 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처음에는 얘를 한 개씩 나눠 담을 수 있죠. 그죠? 한 개씩 나눠 담을 수 있고 또는 얘를 두 개씩 나눠 담을 수 있고요. 또는 얘를 세 개씩 나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 6 개를 똑같이 나누었을 때 그 하나의 부분이 전체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럼 전체를 6 개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 보세요. 이거는 2 등분을 한다는 얘기죠, 2 등분. 그죠, 여러분? 이게 나눗셈에서 등분제입니다. 6 나누기 2 하면 3 이죠. 즉 2 등분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몇 개씩 가져간다? 3 개씩 가져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묶음에 3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묶음에 3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3 개 얘는 전체에 해당하는 이 6 개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전체를 똑같이 2 등분을 했을 때 요 하나는 전체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등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눗셈에서 등분제라고 했던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분수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6 나누기 2라는 것은 6의 2분의 1이 얼마다? 3 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6의 2분의 1 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분수의 곱셈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 나누기 2는 6 곱하기 2분의 1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인제 제가 또 여기에서 또 하게 되죠. 자, 6을 전체를 똑같이 3 등분을 해 보세요. 그럼 6 나누기 3을 하면 한 등분에 2 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 개, 2 개, 2개 이렇게 묶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2 개, 얘가 2 개, 얘가 2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묶음이 몇 묶음입니까? 전체가 3 묶음 중에서 그중에 2 묶음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전체가 몇 묶음이 지금 전체가 모두 몇 개의 묶음 이 전체라는 단어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체 이것은 제가 who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영상에서
일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놈은 정말 신기하게 어 처음 나타내는 하나의 개수일 수도 있지만 전체를 의미하는 그 완전히 깨지지 않은 전체,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수에 있어서 전체는 바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하고 한 조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림을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좀 이따 가분수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전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이거 감 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어진 통째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이것을 우리가 전체 1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산양이에요. 자, 이산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게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모아서 그것을 전체로 보는 겁니다. 얘는 6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분수는 원래 하나가 있던 것을 몇 조각을 내느냐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깨지지 않은 원래의 것, 이게 바로 호울이었어요. 이게 전체였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개를 통으로 묶어 놓고 얘를 전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수인데 형태가 다르잖아요. 얘는 6개를 아니 선생님, 아니 완전히 이거 하나가 1이라며요. 근데 아니야. 이거 6개가 통째로 다 해서 한꺼번에 1이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와서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색깔을 제가 어디를 칠했냐면 요렇게 한 묶음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6개를 제가 2개의 묶음으로 나타냈죠. 자, 전체는 모두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6개를 하나로 치자 이거죠. 자, 아니 선생님 저 6개라며요. 근데 뭘 또 하나로 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6개라고 하는 것은 낱개를 제가 한 개 한 개 센 거예요. 이때 2라고 분수 전체를 1이라고 하자 얘는 비율이에요. 자, 지금 제 계속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내가 몽땅 다 칠했어. 몽땅 다. 늘 확률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 그 일. 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감 6개로 출발했잖아. 그럼 얘는 6개가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6개를 제가 2개의 묶음으로 나타냈는데 그중에 한 묶음만 색깔을 칠했잖아요. 그럼 전체가 몇 묶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 묶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죠. 이 전체가 2개의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몇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색칠한 부분이 3 묶음에서 2 묶음이고 이거 무슨 얘기냐? 이게 전체예요. 이 전체 집합.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집합이라는 걸 배운대요, 여러분. 이 전체 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테두리 안에 완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것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가 색칠한 부분, 즉 이 전체 집합 안에 하나, 둘, 세 묶음이 있는 거니까 전체가 3이란 얘기죠. 그중에 2 묶음을 색깔을 칠했으므로 3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분수는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용어가 굉장히 용어가 부정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 어떻게 분수로 나타냈습니까? 제가 어떻게 분수로 나타냈나요? 전체를 동일하게 몇 개씩 묶었죠. 그 전체 묶음 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묶음을 제가 적은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전체와 여기서 말하는 부분,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체와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 시간에 하는 그 전체와 부분의 차이가 있다. 되게 헷갈린다. 음. 자, 우리가 분수에서 얘기한 전체는 뭐라고? 이 전체 집합. 이것이라고. 그 안이 하나, 둘, 세 개의 묶음으로 돼 있으면 전체는 세 묶음인 거예요. 그럼 얘가 말하는 부분이란 건 뭐예요? 일단 그 하나의 묶음은 동일해야 돼요. 이 하나의 묶음이 동일한 것이 2개의 묶음으로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처음에 내가 정한 단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체를 내가 세 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한 묶음의 크기는 동일하게 정해진 거죠. 그러면 부분에서도 그 동일한 묶음의 개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세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 가세요? 자, 색칠한 부분을 제가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한 개씩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 전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5개. 그 중에 하나에만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5분의 2죠. 얘는요, 자, 전체. 이것이 전체죠. 이 전체. 이 전체가 모두 몇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죠? 4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죠. 4개의 묶음 중에 이 하나의 묶음, 요것이 바로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전체 묶음 안에는 자, 얘가 전체란 말이에요, 얘가. 그 안에 하나, 둘, 셋, 4개의 묶음이 있죠. 그래서 4분의죠. 그 중에 부분,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은 낱개로 세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묶음을 기준으로 세야 되는 거.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낱개로 세고 싶었으면 이 분모에도 낱개를 기준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위가 바뀌면 안 돼.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한테 분수를 설명할 때는 굉장히 목에 힘을 주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제가 분수만큼 얼마일까요? 이런 표현은 참 한국스러운 표현이에요. 분수만큼 얼마일까? 뭔 말이야, 도대체? 뭔 말이야? 어. 자, 얘는 원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내가 3, 3은 9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3개씩 세 묶음이 있어서 9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3의 3배가 되는 거죠. 3의 3배. 내가 3이라는 애가 있었고, 자, 3이라는 애가 있었고, 어떤 문을 통과하는데, 얘는 이 안에 곱하기 뭐가 들어있는 거죠. 곱하기 뭐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나오니까 9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곱하기 3배라는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곱하기 3배라는 애가. 이런 게 사실은 나중에 비율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3배가 되는 거야. 3이라는 애가 들어갈 때 3배가 돼. 그럼 얘가 나올 때 동시에 3배가 되면 돼요? 얘는 반대로 해야지. 그죠? 그런데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돼. 물론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같은 용어를 쓰고 싶어. 내가 몇 배 이 말을 쓰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몇 배. 이게 비율을 표현하는 용어가 되니까. 그래서 몇 배 하고 싶으면 얘를 뭐라고 하면 돼? 3분의 1배 이렇게 하는 거. 거꾸로 가는 거야. 3배 하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3분의 1배 그래야 3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지. 여러분 분수만큼이란 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3분의 1배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3분의 1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9의 3분의 1까지만 써. 배라는 말을 안 써.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배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곱하기를 안 가르쳤잖아. 아직 분수의 곱셈을. 분수의 곱셈을 안 가르쳤으니까 얘네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곱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9의 3분의 1까지만 얘기한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뭐라고 말하지 이 단어는? 그 분수만큼 이 9의 3분의 1 요거에 해당하는 그 양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분수만큼은 얼마일까요? 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네. 9의 3분의 1은 뭐라고요? 자, 3의 3배 하고 나가서 9가 됐는데 다시 9가 거꾸로 3으로 돌아올 때 곱하기 3분의 1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분수만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 돼요? 곱하기 3분의 1은 뭐랑 같다 그랬어? 나누기 3와 같다니까? 이게 같은 얘기라고 이게 지금. 9 곱하기 3분의 1이랑 9 나누기 3이랑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정말 이거를 3, 4학년하고 5, 6학년 수업을 동시에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3학년, 4학년에서 하는 분수하고 5학년, 6학년에서 하는 분수와 거의 흡사해요. 말만 살짝 바뀌는 거야.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 어떨 때 나는 설명하는 나는 이게 3학년 수업인지 5학년 수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만약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공부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자, 9 곱하기 3분의 1과 9 나누기 3은 결국은 동일하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6개가 부하있는데 2분의 1만큼 부하있어. 이런 얘기예요. 6의 2분의 1만큼 부하있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3개씩 2 묶으면 6. 여기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반대로 나온 거죠. 그죠? 얘가 뭐니? 이거 찾아내란 얘기예요. 이거 찾아내란 얘기. 자, 6의 2분의 1은 6의 2분의 1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6 나누기 2는 무슨 뭐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럼 이건 수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실제로 이제 얘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달걀 6개가 부화를 시작했는데 부화한 달걀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수희라 어떻게 됐니? 병아리가 나오고 있어. 얼마나 부화했어? 6개 중에 3분의 1, 2분의 1만큼 부화했어.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몇 묶음을 만들어라? 2 묶음으로 만들어라. 2 묶음으로 만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6 나누기 2해라 이런 뜻이라고. 2등분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자, 똑같이 나눴어요. 한 묶음에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이라고. 이때 이 등분제에서 물어보는 나눗셈의 결과는 원래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예요, 여러분.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 들어가는 개수. 응? 이게 뭐야? 6의 2분의 1이지 뭐야? 2 묶음 중에 한 묶음. 그게 3이라고. 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분수를 너무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분수하고 나눗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나눗셈보다 분수가 더 좋은 점이 있죠. 왜냐하면 얘는 수 하나에 나누기와 곱하기를 동시에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3분의 9에 3분의 2를 물어봤어. 내가 9의 3분의 2는 얼마니라고 물어봤어요. 분수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9를 먼저 3등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9를 3등분 했으니까 3이 됐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수는 한 묶음에 들어간 개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2 묶음 물어봤잖아. 따라서 곱하기 2.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얘를 분수로 쓰면 한 번에 쓸 걸. 9의 3분의 2라고 쓸 거를 나누기 곱하기를 이용하게 되면 9 나누기 3 곱하기 2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전체 2분의 1만큼 색칠해 보세요.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전체란 말이 나와? 이게 전체라고 6개가. 전체가 6개인데 그것을 2분의 2 묶음으로 먼저 만들어라. 자, 그래서 제가 분수를 할 때 분수의 뜻을 전체분의 부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뭔가 개념을 이해할 때 계속 걸려요. 전체분의 부분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수는 나눗셈과 곱셈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즉 무슨 얘기냐? 2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다.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다. 이 말을 애들한테 계속 시켜야 돼. 9의 3분의 1은 무슨 뜻이야? 9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다. 그럼 3분의 9 뒤에 또 나오니까 또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2분의 1만 색칠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만 색깔을 칠해줘야 된다 이거죠. 한 묶음만. 자, 따라서 6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3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럼 또 보세요. 자, 9의 3분의 1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전체의 3분의 1만큼 묶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전체를 3등분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응? 전체를 3등분한 것 중에 한 묶음이다. 3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다.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다. 3등분한 것 중에 한 묶음이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다. 자, 그래서 3등분 하세요. 3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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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 한 묶음에 3개씩 들어가죠. 근데 얘는 한 묶음만 물어본 거니까 세 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8의 4분의 1. 자, 이거 보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8의 4분의 3이 나왔어요. 8의 4분의 3을 물어봤어요. 그럼 바로 8의 4분의 3을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뭘 먼저 구해요? 4분의 1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묶음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분수는 나눗셈과 곱셈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4분의 3이라는 건 4로 나눈 것 중에 세 묶음이란 얘기예요. 그걸 동시에 하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 얘를 두 가지로 쪼개란 얘기죠. 먼저 4분의 1, 즉 4개로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세 묶음 얘를 별도로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보면
4분의 1을 제가 구할 수 있어요. 4분의 1을. 8의 4분의 1. 그럼 얘를 몇 묶음 만들라는 얘기예요? 4등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4등분. 그럼 한 묶음에 2마리씩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4분의 3이라는 건 4분의 1이 몇 배입니까? 자, 여러분 분모가 그대로잖아요. 즉 분모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묶음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즉 여기가 한 묶음이었는데 얘가 세 묶음이 됐잖아. 그죠? 그럼 3배 됐다는 얘기죠. 여기가 3배. 그죠? 그러니까 얘도 몇 배가 돼요? 얘도 3배가 되는 거죠. 2, 3은 6 이렇게. 너무 쉽죠. 4분의 3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구한다? 4분의 1을 구한다. 그리고 걔를 분자한 만큼 배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분자는 곱하기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꾸 분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분모분의 분자 아니고 전체분의 부분 아니고 뭐로 나눈 것 중에 분모로 나눈 것 중에 분자 묶음 분자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8의 4분의 3은 어떻게 한다고? 8을 4로 나눈 것 중에 세 묶음 이런 의미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입에 배야 돼. 자꾸 해야 돼. 내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저는 애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자, 8의 4분의 3 무슨 뜻이야? 8을 4로 나눈 것 중에 세 묶음이요. 그게 연습이 계속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분수만큼 얼마일까요? 2. 한쪽 벽의 길이가 10m인 사육장을 만들어서 닭과 오리를 키우려고 합니다. 사육장을 5칸으로 똑같이 만들었대요. 5칸, 1칸, 2칸, 3칸, 4칸, 5칸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사육장 한 칸의 크기 몇 미터로 해야 할까요? 얘는 연속된 수죠.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라 얘는 연속된 수예요. 10m이기 때문에. 그럼 이 10m를 5칸으로 쪼개야 되니까 5등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 나누기 5니까 10의 5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같은 얘기다. 자, 그래서 먼저 5분의 1만큼 구하면 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5칸으로 만들죠. 자, 이렇게 5칸 만들 때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5칸이 될까? 어떻게 해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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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해야 5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칸. 한 칸이 2개씩 이렇게 묶입니다. 따라서 5분의 1은 2가 되는 거예요. 5분의 2는요. 이게 2번이니까 4가 되고 5분의 3은요. 얘가 3번이니까 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갑자기 5분의 3을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10의 5분의 1. 얘는 2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럼 10의 5분의 3. 얘는 몇 배? 3배잖아. 그럼 얘는 몇 배? 얘도 3배죠. 따라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칸의 크기가 정해졌단 말이야. 한 칸의 크기가. 그것만큼씩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닭장의 길이는 6m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6cm의 종이띠를 분수만큼 색깔을 칠하세요. 자, 분수만큼 칠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6m를 전체로 보는 거죠. 자, 6m가 전체 집합. 얘가 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 얘가 하나가 되는 거야. 걔를 3분의 1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3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따라서 3으로 나눴더니 얼마야? 6 나누기 3을 하라는 얘기죠. 6 나누기 3을 하라는 얘기죠. 2. 2개씩 묶으라는 얘기죠. 2개, 2개, 2개. 자, 묶었어요. 자, 2개씩 묶고 나면 이거 한 묶음이 얼마가 돼요? 2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2는요? 자, 얘는 분자, 즉 3분의 1이 2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2배죠. 그죠? 따라서 얘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cm. 한 묶음, 두 묶음.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요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응? 이런 거 언제 썼나요? 제가 6 곱하기 1은 6이었는데 6 곱하기 10을 할 때 얼마야? 얘가 10배니까 얘도 10배에서 얘가 60. 이런 거 할 때. 자, 이런 관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얘네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계산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이런 관계만 몇 가지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자꾸 이런 걸 하세요, 자꾸. 그래야 아이들이 쓸데없는 계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연산을 잘하려면 계산을 빨리 하는 걸로 안 돼요. 과정을 줄여야 돼요.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줄여야 한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과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를 쪼개고 붙이고 이게 쉬워야 돼. 그럼 가르기 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맨날 하던 얘기죠. 자, 이제 여러 가지 분수를 알아볼까요? 1이 됐어요. 자, 우리가 분수를 크게 3가지로 가른단 말이에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가르는데
진분수는 원래 이제 프랙션이라고 해요. 분수는 원래 프랙션이에요. 프랙션은 조각이란 뜻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분수의 의미 자체가 조각을 의미한다 이거죠. 찐분수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그 용어의 의미에 맞다 해서 이제 진분수가 됩니다. 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은 뭐냐면요. 원래 전체, 제가 분수에서 전체는 항상 1이라고 했죠. 그 1을 4등분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4등분을 했어요. 그럼 4칸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한 칸에 가면 4분의 1이 되고, 두 칸에 가면 4분의 2가 되고, 세 칸에 가면 4분의 3이 돼요. 그죠? 근데 4칸에 가면 4분의 4가 되는데 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는 부분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0부터 1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칠했잖아요. 4분의 4는 전체가 돼버린 거, 다시 원래대로 돼버린 거죠. 원래의 그 쪼개지기 전의 상태로 다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분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래서 여기까지만 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0은요? 0은 아무것도 안 갔잖아요. 조각도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걔는 안 들어가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까지만 진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얘를 5조각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0에서 1까지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5조각을 냈어요. 그 중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얘가 5분의 5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5분의 5가 되면 얘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분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진짜 분수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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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진분수예요. 진분수의 진짜는 진짜란 뜻이죠. 그럼 4분의 4부터는 어때요? 4분의 4부터는. 얘는 진짜가 아니야. 전체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중에 전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가짜다 해서 가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분수라고. 자, 이제 가분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분수를 한번 볼게요. 자,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 우리가 가분수라고 얘기해요. 가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4분의 4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0부터 이게 좀 큰 애를 해볼게요. 0, 1, 2, 3, 3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4분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4분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0부터 1까지를 4칸으로 만들어요. 4칸으로. 4칸으로 만들어요. 4칸으로. 4칸으로 만들어요. 4칸으로. 자, 이것을 수직선으로도 해보고 아마 동그라미로도 해볼게요. 1, 2, 3. 자, 4분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4분의 1이 되고요. 얘가 4분의 2가 되고요. 얘가 4분의 3이 되고요. 얘는 4분의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5가 되고요. 얘는 4분의 6이 되고요. 얘는 4분의 7이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8이 되고요. 얘는 4분의 9가 되고요. 얘는 4분의 10이 되고요. 얘는 4분의 11이 되고요. 3은 4분의 12가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럼 지금 자세히 보세요. 지금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요거 한 칸이에요. 0에서부터 출발했죠? 네. 그럼 4분의 6이란 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자, 자, 4분의 6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은 여기 0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4분의 6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가분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0, 기준선인 이 0에서부터 개수를 다 세었을 때, 조각의 개수를 한 개부터 다 세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이걸 다 칠해야 얘가 4분의 6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럼 대분수는 뭐냐? 대분수는 가분수하고 달라요. 기준점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대분수가 되려면 얘를 하나 다 칠했죠. 다 칠했으니까 우리가 하나 다 칠한 거는 전체 홀이다 해서 걔를 그냥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런데 여기에서 두 칸을 조각이죠. 얘네들은 두 개가 조각이잖아요. 이거 이 1이라는 거하고 얘네들 조각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을 두 개를 동시에 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고 얘네들은 4분의 1, 4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가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2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1과 4분의 2라는 형태로 쓴 것, 이걸 대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분수에서 이 분수, 이 진분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출발이 0이 아니에요. 내가 1이었으면 1에서부터 출발해서 작은 거 2칸을 더 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였으면 1, 2까지 가고 거기에서부터 작은 거 2칸을 더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기준이 달라요. 따라서 가분수하고 대분수는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대분수보다 가분수일 때 더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가분수로 "얘를 가리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를 가리켜라 했는데 처음에 내가 분수에 분모를 이렇게 정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 여기가 1 하고 2 하고 3 이야. 3 이야 라고만 얘기하고 "니네들한테 얘를 분수로 써 봐." 이렇게 했어요. "가분수로 써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0 에서부터 3 까지 칸을 다 세. 칸을 다 세.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 그래서 12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거 무슨 가분수야? 진분수지. 절대적으로 분모는 항상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집합. 처음에 주어진 전체 집합. 걔가 누구예요? 0에서 1까지. 얘예요. 0에서 1. 걔가 몇 칸으로 쪼개져 있냐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걔가 몇 칸으로 쪼개져 있냐. 지금 몇 칸으로 쪼개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1이 4칸으로 쪼개져 있죠? 그럼 얘는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분모는? 자, 분모는 바로 4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한 칸의 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칸이 몇 개가 모인 거야? 10개가 모인 거야. 4분의 1이 왜 이래요 갑자기? 에러가 났어요 갑자기. 4분의 1이 4분의 1이 몇 개가 모인 거예요? 10개가 모인 거죠. 따라서 4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가분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분모를 어떻게 결정한다? 0부터 1 사이가 몇 조각으로 돼 있느냐로 결정을 해야지 1, 2, 3 다 가는데 그 개수를 다 세 버리면 정말 안 된다.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분모.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 줘라. 제가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그거를 다 찾아서 일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만약에 우리가 인제 이것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해 본다. 자 이게 0 이고 이게 1 이고 얘가 2 고 얘가 3 이다 이건데 자 0 에서 1 까지가 4 칸으로 쪼개져 있어요. 자 그럼 얘가 4분의 1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이게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애들이 4분의 1 이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로 연결이 계속됐어. 이 뒤로 계속 연결이 됐어. 그럼 갑자기 애들이 헷갈려요. 근데 너 아까 여기가 4분의 1 이라며.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를 가리켰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12분의 1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수시로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2분의 1이 되려면 아까 그 4분의 1이 또 3등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원래 분수라는 건 그렇게
쉬운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제가 지금 이제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인제 수학교육과 고대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한 학생인데 이제 그 친구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 학년이니까 "뭘 공부해요?" 그랬더니 "분수를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제일로 쓸데없는 거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있나요? 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냥 수학교육과를 나왔다고 선생님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분수를 공부할까? 그리고 그 복잡한 분수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분수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분수를 잘 쓰지 않고 분수란 것 자체가 정확한 수로 표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학생은 그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그 학생은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사실 분수 안에는 그 수학의 역사가 다 숨어 있어요. 수학의 역사가 다 숨어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안에 사칙,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어서는 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제가 인제 대분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네요. 4분의 4는 1과 같고 1이나 2와 3과 같은 수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4분의 4는 1이에요. 왜냐하면 4 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4 조각을 다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4 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8 조각을 그 4분의 1 이란 것의 크기가 8번 나왔어. 그럼 걔는 2가 되는 거고 4분의 1 이라는 크기가 12번 나왔어. 그럼 걔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제 5 학년 때 되면 얘를 약분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약분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들과 자연수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대분수를 할 거예요. 왜 대분수 안에 대분수 한번 잘 보세요. 자 제가 아까 4분의 10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얘를 대분수로 바꿔 볼게요. 얘를 제가 대분수로 바꿀 때는 4분의 4라는 애가 즉 4분의 4가 1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얘 4분의 4가 몇 번 들어가는 줄 아세요? 4분의 10에서는 4분의 4를 한 번, 4분의 4를 두 번, 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4분의 4를 두 번 빼면 4분의 2가 남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네. 빼기죠, 빼기. 빼기 같은 수를 계속 빼는 건 뭐예요? 나눗셈 중에서도 포함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내가 얘를 몇 번? 아, 두 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러면 4분의 10이라는 놈은 두 번이 들어가. 4분의 4가 두 번 있어. 즉 0부터 1까지가 두 번 하고 그리고 4분의 2라는 도막이 있는 거야. 이걸 더하기로 표현한 거죠. 즉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대분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제가 그것을 위아래로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10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누죠.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애들? 대분수, 가분수, 여러분 가분수, 대분수로 고칠 때 우리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위에 걸 아래로 나눠라. 근데 이런 나눗셈이라는 것을 우리가 6 학년 때 가르쳐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하는 분수를 나누기로 지금 바꿔서 하잖아요. 10 나누기 4로. 그죠? 근데 우리 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나눗셈이라는 생각을 왜 못 하는지 몰라. 그죠? 자, 4, 2, 8. 나머지 2.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와 4분의 2.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4분의 10이라는 거를 대분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4분의 4. 즉 그것이 4분의 4. 그것이 두 번 들어간다. 그리고 4분의 2가 남았어. 자, 4분의 4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수가 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2하고 4분의 1을 더한 셈이다. 따라서 2와 4분의 2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분자를 분모로 나눠요. 자, 10 나누기 4를 해 4가 두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죠. 그죠? 그럼 2와 4분의 2라는 그런 대분수식이 나오는 거죠. 즉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분수를 다시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뭐를 만나요? 나눗셈과 검산식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분수하고 나눗셈이 가까운데 왜 분수하고 나눗셈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참나 그게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교과서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보다 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거 정말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과서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인제 여기 인제 여러 가지 분수를 알아볼까요? 이제 이거 다 한 거예요, 제가. 자, 여러 가지 분수 알아볼까요? 2는 이거 대분수잖아, 지금. 1과 4분의 1 개를 썼어. 자연수 1은 4분의 4하고 같아. 그럼 1과 4분의 1은 분수를 어떻게 나타나면 돼? 1 전부 다 하고 여기 4분의 1 이런 뜻이잖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대분수라고 불러. 이 대분수의 대자는 허리띠 할 때 띠 대자예요, 여러분. 띠 대. 혁대. 혁대 들어갔지, 혁대. 그때 띠 대자예요. 그 앞에 자연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네.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로 분류해 봅시다. 그럼 이 모양으로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는. 자, 이거 대분수, 이거 진분수, 이거 가분수, 이거 뭐죠? 가분수, 이거 대분수, 이거 진분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분수만큼 색깔을 칠해 보세요. 그럼 2, 1, 2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칠을 합니다. 자, 2와 2분의 1이죠. 제가 얘를 가분수로 나타내 보래. 어떻게? 자, 가분수로 나타내려면 0을 기준으로 봐야 돼. 그 하나의 도막의 크기 자체를 2분의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 2분의 1로 만들어야죠. 하나, 2분의 1 도막이 둘, 2분의 1 도막이 셋, 2분의 1 도막이 넷, 2분의 1 도막이 다섯. 따라서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도막이 다섯 도막이 있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라는 놈 안에는 자연수 2라는 놈은 각각 두 도막씩 쪼개져 있게 돼 있는데 그 도막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개만큼 있다. 그게 4개야. 그런데 이것 말고도 낱개가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5개로다. 검산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100% 틀린 거야, 이거는.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려 생각하시면 돼요. 가분수가 3분의 7이 있어요. 자, 3분의 7은 하나, 둘, 앞에서부터 차례로 칠해래.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기준이 0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가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너무 많이 칠했나? 일곱 개. 내가 숫자를 잘못 썼네. 자, 이렇게 7개를 칠했어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다 센 거죠, 여러분. 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3분의 5, 3분의 7. 잘못 쓴 게 맞군요. 자, 제가 그렇죠. 실수 없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자, 가분수 3분의 7을 썼어요. 자, 그랬더니 요거 하나의 크기가 3분의 1이라는 건 알겠는데 얘가 하나씩 중간에 떨어져 있네. 왜 그럴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은 우리가 자연수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를 또 자연수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2가 있네요. 일단 큰 2가. 그리고 이거 한 조각이 더 있네. 이거 한 조각이 아까 뭐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2와 3분의 1이다. 2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가분수 3분의 7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나눠 볼게요, 제가. 7. 3분의 7 안에 3분의 7 안에 3분의 3씩 쪼개야 되잖아. 3분의 3. 그게 몇 번 들어가? 3분의 3 두 번 들어가.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죠. 따라서 얘가 두 번이니까 3분의 7은 두 번 하고도 3분의 1이 더 남았네. 따라서 2와 3분의 1이다. 얘네들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통째로 더할 수가 없으니 더하는 형태만 맞춰주고 계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2와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분수 3분의 7은 대분수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빼던가 또는 자, 7을 3으로 나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방식. 자, 3, 2, 6. 나머지가 1이죠. 즉 2와 몫이 2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는 거죠. 얘는 조각의 수니까. 그죠? 자, 이것이 곧 이거다. 같은 얘기예요. 포함제예요, 포함제. 야, 그러니 분수가 나눗셈이지. 이게 어떻게 나눗셈이 아닐 수가 있냔 말이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본대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대요. 어떻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죠? 분모, 즉 분모라는 건 한 조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니까 분자, 즉 개수만큼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5분의 7이라는 건 5분의 1이 7개고요. 5분의 9라는 건 5분의 1이 9개예요.
그럼 한도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죠. 하나는 7개고 하나는 9개니까 당연히 어디가 크다? 5분의 9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얘는 뭐예요? 자연수가 2고 얘는 자연수가 1이잖아요. 뒤에 조각이 아무리 많아도 자연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무슨 원리하고 같냐면 21하고 21하고 18이 있다. 그럼 21이라는 것과 18이라는 것이 있을 때 1의 자리가 아무리 8이 크더라도 20과 10, 즉 10의 자리가 2가 크기 때문에 걔가 크다. 이거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는 한도막의 크기가 다른 거야. 자, 4분의 1과 4분의 3은 한도막의 크기가 이건 거예요. 2하고 1은 한도막의 크기가 이건 거예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얘가 당연히 이기는 거지. 자, 말이 이제 굉장히 목소리가 격앙됐죠, 제가. 자, 3분의 7과 2와 3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이랬어요. 자, 하나는 가분수인데 하나는 대분수예요. 출발점이 다르죠. 가분수는 0에서부터 개수를 세는 거예요. 3분의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거고 2와 3분의 2는 큰 덩어리 두 도막을 간 다음에 2를 간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만큼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어떻게? 자, 0, 1, 2, 3까지 합니다. 얘가 앞에가 2가 있기 때문에 3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3분의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몇 토막을 낸다? 3토막을 내죠, 이렇게. 이것도 해봐야 돼, 애들이 자꾸. 그럼 3분의 7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얘가 3분의 7이에요. 얘가 3분의 7. 그럼 2와 3분의 2는 하나, 둘 가고 하나, 둘. 얘가 2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얘가 더 많이 갔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가분수하고 대분수는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교과서에서는 가분수로 다 나타내든지 대분수로 다 나타내든지 해서 비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림 그려서 하셔도 돼요. 그림 그려서. 얘 보세요. 얘. 이런 거 그림 그릴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했잖아. 2와 6분의 1 나오면 0, 1, 2, 3. 이거 그림 그린 거 애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6분의 1이니까 얘가 몇 칸? 이렇게. 이렇게. 반 나누고 2개. 반 나누고 2개. 반 나누고 2개. 2개. 그래 6칸이 될 거 아니에요. 자, 2와 6분의 1은 하나, 둘 하고 6분의 1 한 칸 더 간 거고. 6분의 11은 여기가 6칸. 6칸, 여기네, 여기. 자, 여기가 6분의 11.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크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럼 분수만큼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자, 이게 생각수학이죠. 여러분, 이거 완전 서술형이에요. 도영이네 가족의 대화를 읽고 도영이가 궁금해한 거 3개를 봅시다. 자, 유부초밥을 싸왔어요. 유부초밥을 4, 5, 20 아닌가요? 자, 그림을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 그림이 6에 24네요. 모두 24개예요. 4, 6에 24. 자, 4, 6에 24개만큼을 유부초밥을 싸왔는데 점심으로 유부초밥 24개를 준비해 왔는데 다 먹었어요. 다 먹었대. 아빠는 유부초밥에 8분의 3만큼 먹었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부초밥 24개를 몇 등분 했다고? 8등분 했다. 8등분. 그럼 한 조각에 이 한 등분에, 한 등분에,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가겠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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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3묶음을 먹은 거예요, 아빠가. 그럼 아빠는 9개. 자, 9개를 처리했어. 자, 엄마는 유부초밥 24개를 3등분 했대. 그 중에 한 묶음 먹었대. 자, 24개에 3등분 하면 8개, 8개, 8개. 그 중에 한 등분 먹은 거죠. 아빠는 8개 먹었어. 자, 그럼 24개 중에서 아빠 9개 먹고 엄마 8개 먹었으니까 모두 17개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몇 개를 먹었어요? 얘가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그죠? 24개에서 17개를 먹었어요. 와우, 7개나 먹었네요. 꽤 많이 먹었네. 자, 도영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궁금해? 각자 나는 도대체 몇 개 먹었지? 그걸 모르는 거야. 도영이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유부초밥 24개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빠는 8분의 3을 먹었고 엄마는 3분의 1을 먹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또 다르게 푸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수직선으로도 얘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수직선으로도. 어떻게 풀어볼까요? 수직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해봐야죠. 자, 전부 24개가 있는데 아버지가 8묶음을 먼저 만들었어. 4개를 일단 먼저 잘라요.
자, 제가 자를 때 보면 가운데를 먼저 자르죠. 그죠? 그다음에 걔를 또 반띵. 자, 이렇게 했어요. 8묶음 중에 3묶음을 먹었대요. 그 8묶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3, 3은 9. 아, 아빠가 9개를 먹은 거죠. 그죠? 근데 엄마는 3분의 1을 먹었대요. 그럼 얘를 몇 등분해야 돼요? 얘를 3등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8등분 돼 있으니까 이걸 3등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로 만들어요. 3등분, 3등분, 3등분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럼 엄마는 여기 3등분 중에 하나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3으로 나눴던 얘가 8개. 아, 엄마는 이만큼 먹었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선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내긴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9개를 먹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8개를 먹고요. 나머지를 도영이가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다 해서 24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빼서 7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탕고수학 선을 따라서 분수만큼 가볼까요? 분수만큼. 자, 아까 봤죠? 분수만큼 6에 뭐뭐에 얼마. 요게 분수가 나왔어요. 요게 분수. 이것은 무엇과 같다? 나누기 얼마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혜하고 수일이가 선을 따라 분수만큼 가기 놀이를 했대요. 별 이상한 놀이 다 왔네. 놀이를 어떻게 했을까? 가위바위보 한 사람 이긴 사람이 앞으로 가자 그랬어. 자, 한 번에 10cm의 7분의 1만큼 가는 것이 어때? 그랬어. 10cm의 7분의 1만큼 가는 것이 어때? 이건 어려운 거다. 왜? 7이라는 애는 쉬운 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cm의 7분의 1이라는 것은 10을 7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한 묶음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나타내지 그것을? 나 진짜 어렵네. 그랬더니 7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작은 수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3분의 1, 3분의 2 이런 것도 해보고. 자, 어떻게 해볼까? 끝에 0을 한번 맞춰보고 거기서 그것을 30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얘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7 보면은 자, 여기가 0이야. 얘는 10cm의 3분의 1을 어떻게 나타냈죠? 7분의 1. 10cm 띠에 7부분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띠인가요? 10cm짜리 띠네. 이게 10cm는 맞는데 7부분으로 나누래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눴어요. 선을 6개를 그어서 7부분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얘가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7부분으로 나눴죠. 그러면 요것이 7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7분의 1이. 자, 요것도 7분의 1, 요것도 7분의 1, 요것도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간 거네요. 그죠? 자,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선을 따라 분수만큼 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레일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놀이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건 실제로 해봐야 되겠네. 자, 오늘 배운 주요 수학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7강인데, 오늘 7강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탐구 수학은 조금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땐 생각 수학까지는 거의 퍼펙트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수업 중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그림 그리거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7강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8강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